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우리 2020년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휴장이고, 1월 4일 월요일에 이제 10시 개장입니다. 하루가 또 신년, 첫 거래일은 1시간 늦춰서 개장을 해요.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내일 휴장 그리고 월요일 10시 개장 이렇게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화수에 배당 기준일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바로 다음날 배당 기준일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던 소형주의 순환매가 키맞추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요 고가를 넘어서야 우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보고 어쩌고 한다. 결국에 어제 그냥 배당 기준이 지나니까 바로 키 맞추기가 나와줘서 돌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제 신규 매수도 진행을 했고 옴니 시스템 추매도 진행을 한다고 했고 바로 어차피 배당 기준일 지나서 지금부터는 매수가 어차피 새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된다. D+2 적용해서 어차피 새해 보유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되는데 근데 뭐 어차피 내일부터 이제 연휴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내용이 막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내용 제가 톡으로 또 올려드린 내용이랑 또 비교를 해서 영상으로 볼 건데 일단 미증시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어제 이제 고가 출발했는데 자 고가 출발 갭이 떠서 시작을 하고 쭉 중소형주 위주의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쭉 저가 이탈까지 나오면서 밀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저가 이탈을 하면서 막 밀리는 안 좋은 하락 추세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정강후약이 나오고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끝난 거예요. 뭐 저가 이탈하고 크게 밀린 거 아니고 그냥 딱 저가 수준까지 내려온 정도니까. 이슈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벌써 나왔었죠. 유럽발 그 변종 코로나가 미국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고 그거 하나 그거 한 개 그리고 두 개는이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그 변종 코로나 두 개는 경기부양책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또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그로 인한 뭐 조정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분봉으로 뭐 그렇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그냥 고가 갱신하고 쉬어가는 거예요. 연말에 그냥 쉬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랠리가 이어지는 와중에 쉬어가는 장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의 캔들이고 뭐 특별할 게 없어서 그냥 명분이 그런 이슈가 있어서 지수를 어떻게 지수에 영향을 끼칠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영향을 끼칠 내용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갖다 붙여서 명분으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이슈가 미증시는 1에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꼭 그것 때문에 막 지수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런 내용이 없어도 이 캔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배당 기준일 이후에 이제 소형주는 연말에 사실 매수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 뿌리는 쪽으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바로 배당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다시 고가 돌파가 나왔다 보니까 뭐 장 자체는 되게 양호하게 상승을 해서 우리가 걱정은 없어요. 근데 오늘 연휴 앞두고 사실 변동성이 어제처럼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오늘이면 어제처럼 지금도 꾸준히 그래도 상승을 어제에 이어서 쭉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근데 이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건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어제에 이어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상방이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도 됐어요. 왜냐면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미증시 오늘 쉬었네? 쉬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니까 사실 우리가 선반영을 해서 그냥 끌고 가도 됩니다. 끌고 가도 돼요. 자, 그럼 오늘 할 얘기는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강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제가 VIP방에는 올려드린 내용인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년 5대 글로벌 투자 리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사실 제가 아침에 장전에 그날 증시나 최근 증시나 증시 그 변동과 방향에 대해서 전달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경기부양책이 첫 타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전달을 했던 내용이 종합된 내용이에요. 백신 보급 리스크야. 이게 보급이 그러니까 늦어질 거나 아니면 뭐 부작용이 뭐 크게 나와서 아니면 뭐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없다든지 뭐 이런 악재가 나온다든지 지정 무역 전쟁이 이거는 뭐 예전에도 반영이 됐던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재정 통화 정책 긴축 리스크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 코로나가 결국에는 지금 같이 변종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경기 부양이 계속 이뤄질 때, 그리고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이 리스크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지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할 때, 그때 당연히 나라들에서 이제 긴축 지정이 시작되겠죠. 경기 부양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고 걷어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차익 실현 또는 악재 반영, 단기 악재 반영,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살짝 보고 제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좀비 경제도 제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민낯을 보게 된다면 고가를 보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기대감으로 뭐 여행주 이런 거 가는 애들, 근데 만약에 막상 까놓고 보니까 백신 보급 리스크 이런 거 제가 다 종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백신 보급이 늦어지거나 백신 보급하는데 효능이 없거나 이런 게 다 확 쳐져서 해외 여행길이 또 늦춰져요. 그러면은 참 좋은 여행 이런 애들 갑자기 대장으로 올라오면서 또 급등을 했던 여행주들, 국제선 그냥 전노선 판매하겠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게 늦춰져요. 그 전액 환불 한다고 했습니다. 걔네 전액 환불 해줘요. 걔네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은, 또는 그냥 경제로 본다면 뭐 경제 성장률, 회복률이 이제 높아져서 한 2분기, 3분기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크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닌 거예요. 경제 성장률 막 8% 중국 뭐 이런 애들 나오는데 까놓고 보니까 막 4%밖에 안 나. 이게 좀 너무했다 싶으면 뭐 6%. 이게 낮게 나와요. 이게 결국에는 부합하지 못해서 또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게 결국에 고가 랠리하던 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종합이고, 그게 이제 좀비 경제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여행주 얘기와 사실상 제대로 된 회복이 없이 지금처럼 재정 통화 정책,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계속 버티기만 하고 사실 매출 또는 기업의 실적 회복은 뭐 나오지 않고 부채만 늘어나고 이런 거. 그리고 뭐 금리 달러 충격 리스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뭐 물가 상승률. 근데 예상치 못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지금 동반을 할 거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러한 내용들도요 마찬가지. 이 다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가 리스크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에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진짜 고가가 나오고 완전히 죽으려면요, 완전히도 아니고 이 라인 설정한 것처럼 죽어봐야
1차적으로 죽어봐야 여기서 한번 꺾였던 이 자리, 지지받았던 이 자리가 결국에 전고점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또 깨고 내려온다. 그럼 또 이 자리가 되겠죠. 저항을 여러 번 받고 또 지지가 있었던 요 구간. 이런 자리까지 하면은 지수가 오늘 또 고가 갱신했으니까 뭐 여기서 5%, 10% 이렇게 되죠. 그래봐야 이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이 윗자리에서 하락할 때는 중소형주들은 막 5%씩 하락하고 이런 캔들 하나 나오면 5%씩 까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데만 마이너스 10%, 막 15%까지도 찍고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까지 내려가면서는 뭐 한 20% 찍고 하겠죠. 그리고 폭락장이 나오면 막 하락을 하는 건데, 내려갈수록 낙폭의 그 속도는 늦춰지기 때문에 결국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고가 민나 덧저고 할 때는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떨어지고 그 우려가 없어져야 돼요. 기대감만 있고 성장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것만 있을 때 경기 부양을 막 걷어들이고, 이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제 실적 기업들이 개별로 살아나야 된다, 니들이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때 이제 그 긴축 재정과 뭐 걷어들임으로써 차익 실현까지 나오고 그런 엑시트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아직 코로나 변종 어쩌고 하면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백신도 아직 보급이 제대로 완전히 상용화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는 아직 접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얘기는 이따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이 잘못 나온 건데, 얘기하고 가면은 배당 기준일로 지나서 대주주 10억 리스크도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 대주주가 아니라 대형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형주 위주장에서 소형주로 이제 배당 기준일이 지나면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D+2로 어제부터는 이제 매수하면 새해 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가고 새해에 이제 뿌린다고 했잖아요, 소형주. 그래서 소형주 위주의 어제 코스피 가시고 코스닥이 순환이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다.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잘 가는 거, 뭐 쟤네가 막 급락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쟤네도 갈 때 가고 쉬면서 가고. 근데 쟤네 위주의 상승이 너무나 과했던 게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에 조금 돌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기대고, 그게 이제 제 예상대로 시작이 너무나 배당 기준일 다음날 바로 이렇게 3%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3% 급등하면서 너무나 빠르게 나왔는데, 이게 지속이 된다면 뭐 잘 나오겠죠. 수익 우리가 잘 매매를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전망은 그렇게 되겠고, 새 신년 랠리에 대해서는 일단 뭐 다음 주 가봐야죠. 당장에는 고가 돌파를 하고 랠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코로나에 대한 그런 현 상황이 호황제가 공존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도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뭐 견종 코로나, 그리고 미상원 현금 지급 증액안, 증액안에서 600달러를 현금을 200달러, 2000달러 아니고 600달러에서 200달러, 200달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증액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결국 경기의 부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고가 리스크보다는 결국에는 연초에는 조금 더 나온다. 연초에 또 조지아주 선거나 이런 뭐 불확실성이 또 있고, 또는 뭐 실적,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또 올해 조졌는데
안 그래도 개잡주들이 더 조져서 코로나 때문에 더 실적이 개판이라서 이번에 또 감사보고서 시즌에 3월에 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리스크들은 이제 또 종목별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아직까지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상방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 캔들에서 잠깐 보수적으로 봤고 배당 기준일 이후에 요 캔들로 고가 돌파까지 나온 이상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의 시장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게 오늘은 그래도 연말 마지막 영상이니까 제가 전체 공개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 공개로 하기 때문에 뭐 따로 영상 종목에 대한 내용은 끼지 않고 이렇게 시황과 관련해서만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 저랑 같이 잘 하시면 되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은 편하게들 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